다음 달 무상급식 중단을 앞두고 급식비 고지서와 가정통신문이 발송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기존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성매매 함정 단속 과정에서 숨진 다방 여종업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돌린 후보자 2명이 또 구속됐습니다. 당분간 불법 선거 후유증의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 지역의 무상급식 중단을 앞두고 급식비 고지서와 가정통신문이 발송됐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받던 학생 21만 8천여 명의 급식비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문선현 씨. 어제 학교로부터 가정통신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면제받았던 아이들 급식비를 다음 달부터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적은 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학부모한테 열연 수렴을 해주시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해 주셨는데 경상남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학생 한 명당 연간 40만 원에서 70만 원의 급식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전체 학생 44만 7천여 명 가운데 급식비를 면제받던 학생 21만 8천여 명에게 급식비가 부과되는 겁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에는 연간급식비 지원이 됩니다. 그 학생을 제외한 일반 학생 약 22만 명 학생에 대해서는 4월부터 학부모 부담금으로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자 1인 시위 등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작된 경남의 무상급식이 자치단체가 지원을 거부하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경남에서만 중단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정부가 시행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에 중복 사업에 대해 보완한 뒤 재협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기존 교육비 지원 사업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다며 사업을 보완해 재협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중복 사업은 현재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과 후 학교에서 유출된 그 학생들이 사교육적으로 많이 옮겨갈 수혜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사업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복지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사실상 끝났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중복 여부에 대해 더 확인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3, 6일 날 본 사업을 수용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경상남도는 이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도의회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242억 원의 비용 추계서가 붙은 이 조례는 어떻게 아직 보건복지부의 최종 검토 의견서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오는 19일 도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싸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는 18일 경남도청에서 회동을 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 지사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을 방문한 김무성 대표가 무상급식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선별로 전환하고
남는 재원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쓰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은 국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지사의 재량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반대로 홍준표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경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도지사의 그 신념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밖으로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표는 오는 18일 홍준표 지사를 만나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에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공식 제의를 받고 정당 대표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수락했습니다. 두 분 간에 의제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겠나.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싸고 문 대표와 홍 지사의 회동이 사태 해결에 물꼬를 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성매매 함정 단속을 하던 중 다방 여종업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넉 달이 흘렀지만 정작 성매매 알선업주나 성매매 남성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통영의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24살 조모 씨가 창문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경찰이 성매수 남성인 척 조 씨를 모텔로 유인했고 체포 직전 창문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사고 뒤 4개월, 숨진 조 씨가 일했던 다방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다방 업주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는 사고 직후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의 유력 증거가 될 다방 영업장부조차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방 업주와 숨진 여종업원의 통신기록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수사를 진척시키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성매매업소를 지금 계속 단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곳에 또 9명 입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매매 척결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여성을 죽음까지 몰고 간 무리한 함정 수사를 해놓고도 정작 사건의 전모를 밝힐 알선업자 등에 대한 수사에는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성매매의 근절의 의지가 있다면 사업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협력하는 사업주도 청구벌을 받아야 된다.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다방업주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조합장 선거 투표 날인 어제 진주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린 조합장 후보자 2명이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뿐 아니라 조합장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 당분간 불법 선거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농협 현직 조합장이던 68살 김모 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도와달라며 조합원 2명에게 현금 295만 원을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진주의 또 다른 농협조합장에 출마했던 61살 김모 씨도 조합원에게 300만 원을 줬고 14명이 20만 원씩 이 돈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동서를 완전 공정하게 진행해주는데 지금 가를 때보면 하나니까 돈을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뿌린 사람 되거든요. 이렇게 조합장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어떻게 될까?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돈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보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검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면전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선 검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당선이 확정된 조합장도 불법 돈 선거 운동 사실이 드러나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입니다. 선거일 이후에도 자체 인지를 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한 이번 선거 관련 불법 행위는 고발 28건을 포함해 모두 114건. 불법 선거로 인한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대학교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경남대에 장애인 학습권 차별이 인정된다며 인문관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정비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경남대 대학원생 뇌병변 1급 윤종훈 씨가 인문관에 승강기가 없어 수업을 듣거나 식당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해와 함안에 산재한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추진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세계유산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함안 마리산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통합한 가야 고분군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북도는 올해부터 공동으로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 조사에 들어가 2년쯤 뒤 유네스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조합장 후보 61살 윤모 씨와 선거운동 책임자 53살 구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함안군 가야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16명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모두 69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선거운동원 61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김해시 주촌면의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전체 490제곱미터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